기다리시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응답률 높은 여론조사 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MBS 여론조사. 네. 일단 이번 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쉽게 표현하면 대통령 지지율 43%. 네. 역대급이죠. 네. 우리 문 대통령 잘한다. 자, 다음에 똑같아요. 지난주랑. 다음에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1, 정의당 4, 국민의당 3, 태도 유보 24. 물론 여기는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제 무응답 네.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어쨌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지금 이기고 있는데 이 이기고 있는 것 중에 추세만 한번 보세요. 지난주가 32대 31이었거든요. 예. 이번 주에 34대 31로 더 벌어졌거든요. 예. 정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대선 지지율의 기본적인 기반이에요, 기반. 예. 이 상황에서 지금 뭐 국민의힘 뭐 50억 클럽이라든지 뭐 곽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정당 지지율이 벌어진.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지금 그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은 뭐 대장동 게이트에 이재명 책임이다라고 하는 게 뭐 50% 나왔다. 그 여론조사요 응답률이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찍는 그 여론조사는 믿지 않고요. 아, 게다가요 그 KSOI 그 대표가 나와가지고 자백을 했어요. 실제로 자기네들이 면밀하게 그 응답을 하는 분들의 퍼센테이지를 봤더니 보수층이 결집도가 상당히 높더라. 그래서 전반적으로 35%에서 많을 때는 40% 가까이가 보수층이 응답을 하더라. 그에 반해서 진보층은 25%에서 많으면 33% 정도밖에 응답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 가장 보수층이 적을 때 35, 가장 진보층이 많을 때 33, 2%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균형적으로 안 된다는 걸 자백을 했다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ARS 조사가 정당 지지율 세대별로만 잠깐 볼게요. 세대별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지점이긴 한데 이재명이 후보가 됐을 때 어떤 경우인지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더불어민주당 지금 10대에서 20대까지 19, 국민의힘 28. 네. 이 지점이 굉장히 좀 어려운 지점이긴 아프죠. 합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다시피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지지율이 한 3%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여론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일단 어쨌건 10대, 20대는 민주당이 좀 힘들다. 이거 매주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대선 후보 적합도록 하겠습니다. 다자 대결일 경우 이재명 26, 윤석열 17, 홍준표 15, 이낙연 11. 이 여론조사는 이런 지점이 있죠. 지난주에 기억들 하신다면 이재명 지사가 29였습니다. 맞아요. 이 3포인트가 떨어진 이유는 이건 네거티브 효과고 그럼요. 포탈이나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대장동 효과인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야 되잖아.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지거나 보합 네. 이 상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밑에서 홍준표가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홍준표는 또 1% 올랐네요. 자, 당선 전망 이거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오늘 키가 나와요. 그렇죠. 당선 전망인데 이재명 41, 윤석열 21, 홍준표 10, 이낙연 5인데 지금까지 이재명, 윤석열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바로 맞습니다. 그 주예요. 맞습니다. 20% 차이가 나는 네. 거야. 네. 어쨌건 대장동이 찝찝하긴 한데 난 잘 모르겠고 이재명 지지는 안 한다 치더라도 당선되는 건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이재명이라고 답한 사람이 윤석열보다 2배 정도 많은 겁니다. 예. 그리고 점점. 중요한 게 이제 40%대를 다 돌파하고 안정적으로 40%대가 나온다는 것인데 저게 50%를 돌파하면 선거 하나만 해요. 사람들은 다 그냥 선거를 하기 전에 절반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낙연 지사는 5%까지 빠졌습니다. 저걸 가지고 지금 도대체 뭔 역전을 하고 후보 교체하면 그냥 지는 거야. 아니 후보 교체를 하면 이분이 안 된다니까요. 만약에 저쪽 주장 서른 주장대로 예. 이재명이 구속퇴근하는 상황이 벌어져. 그러면 후보를 다시 뽑을 거 아니야. 그때 후보는 전부 다 추미애한테 가지 그 표가. 표는 다시 추미애한테 가지. 그 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추세를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추세를 보시면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이재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꾸준히 많아지고 있다는 게 점점 중요해요. 늘고 있죠. 네. 이재명 올라가고 있고 윤석열은 떨어지고 있고 그 나머지도 다 홍준표도 떨어지고 있고 이낙연도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선될 사람 가능성이 10% 가까이 올라가면 누군가가 빠져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볼 때 이재명이 될 것 같은데 30% 시작했던 게 40%대로 10%포인트 올라가니까 네. 나머지 군에서 퍼센트가 빠지는 거고 윤석열이 많이 빠지는 거죠. 예. 7, 8% 이상 빠지고
나머지 후보들도 빠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도 윤석열이 쪽팔리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1%고요. 이낙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1%고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1, 홍준표 20 정도니까 이재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2배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누가 당선될 거냐고 묻는 여론조사에 가장 높은 사람이 대통령 됩니다. 됩니다. 그럼요. 자, 진보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 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큰 의미가 없어서 이것만 준비할게요. 이재명 32, 이낙연 22, 심상정 4, 박용진 3, 추미애 2 정도 이런 순서고요. 큰 의미는 없어요. 넘어갑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보수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인데 홍준표 26, 윤석열 21, 윤승민 10 이런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한번 세대별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게 나옵니다. 예. 10대, 20대 홍준표 36, 윤석열 8이에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홍준표가 됐을 때 이렇게 찍겠다는 건데 나머지 30대에서도 홍준표가 이깁니다. 40대에서도 홍준표가 이깁니다. 예. 50대에서는 똑같아요. 60대에서는 윤석열이 이겨요. 음. 이 구조에서는 윤석열이 내가 보기 홍준표 못 이긴다고 보고 진짜 중요한 거 이거 다 보지 마시고요. 지역별로 볼 때 대구 경북만 보십시오. 홍준표 37, 윤석열 26이에요. 뒤집어졌어요. 완전 뒤집어졌어요. 지금 윤석열은 후보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죠. 저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똥줄이 타가지고 뭐 위장 당원들이 들어온다 뭐 이따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그 위장 당원이라고 하는 논리도 자기가 발견한 게 아니라 이봉규 유튜브 보고 나서 주장을 한 거야. 아니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도 그렇지 이봉규를 보고 이봉규가 정치 평론가냐? 그거는 너네 종편에서나 그랬던 거야. 이봉규는 그냥 한량입니다. 한량. 근데 그거 유튜버지 이제는. 윤석열이 진짜. 좀 더 버텨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아요. 네. 건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더 이상 뭐 더 밝혀질 것도 많은데 근데 이렇게 빨리 윤석열이 지지율이 빠지면은 재미가 없는데 근데 홍에 대해서는 솔직히 검증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동안에 활동을 너무 하지 않아서 뭔가 특별한 게 뭐가 더 있을까 고민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캠프 내에서도. 그래서 윤석열이 좀 더 오래 지켜주고 버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그 듭니다. 도표 좀 한 번 더 볼게요. 몇 가지 좀 볼 게 있어요. 진짜 역선택인지 아닌지 한번 봐야지.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홍준표 26, 윤석열 3이에요. 극단적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대구 경북에서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17, 26. 저쪽 세력의 본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대구 경북 부울경 다 뒤집어졌잖아.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홍준표를 역선택함으로써 대혼란의 국민의힘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선거 전략이에요. 맞습니다. 아이고 숨차라. 사실 저쪽 당은 지금 누가 될 거냐보다 4위에서 누가 컷오프로 올라갈 거냐인데 이게 진짜 끔찍해요. 오로지 딱 하나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외치는 황교안이 올라서게 되면 네. 이준석의 당론과 정면 충돌합니다. 네. 이거 아사리판이 되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근데 어설프게 편들어줬던 윤석열이 이걸 계속 받아줘야 되나 갈등이 될 것이고 예. 그렇다고 원희룡이 올라오게 되면 껄끄러울 사람은 홍준표입니다. 매회 토론 때마다 홍준표를 상대로 외교 참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잘 알고 있다라고 뻐기고 있고. 근데 이게 그 올라올 가능성은 없지만 하태경이 올라오게 되면 이 국방과 관련해서 참교육 담당입니다. 예. 홍준표를 대상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게 되면 누가 올라와도 마뜩치 않은데 여기서 정말 올라오길 바라는 최재형이 올라올 수 있을까를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고요. 조중동이 열심히 밀었던 후보가 최재형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1, 2위를 갖고 다투지도 않아. 2위를 어떻게 조용히 시킬까 이게 있다면 저쪽은 1, 2, 3위에 대해서 관심도 있지만 4위가 누가 올라오냐에 따라서 1, 2위에 영향이 상당히 갈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제일 좋은 건 황교안입니다. 황교안이 들어오면 판이 깨져요. 이게 대통령을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문회가 돼서 4.15 총선 얘기를 하느라 과거로 갈 거고. 예, 맞아요. 실제로 그 토론하는 거 봤을 때 황교안은 진짜 징하게도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질문을 하든지 간에 자기는 할 말을 준비해가지고 그 말만 하고 나가요. 난 이런 후보 처음 봤어. 예. 야, 무슨 귀에다가 뭐 귀마개를 갖다 하고 토론하는 거 같아. 우리도 그런 사람 있어.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그래도요 무시하지 마세요. 황교안이 이 여론조사에서 2%나 나왔어. 특히나 대구 쪽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네. 2%나 나오신 분은 그렇게 욕하시면 돼요, 이 양반들아. 2%를 무시하는 거지. 참.
아, 세상에 자. 근데 최재형 얘기는 안 할 수 없는 게 최재형을 그렇게 조중동이 밀었는데 도대체 걔 뭘 갖고 있는 겁니까? 최재형이 1%로 나왔어. 뭐 이렇게 퍼센트 나온 사람은 욕하지 마. 아니 그래도 1%로 나왔어. 정의화가 응. 웬만해선 지지하다가 아, 그래. 철회한다고 했던 정도를 보면 네. 이게 실제로는 더하다는 거죠. 꾸며줬는데 그만큼인데 예. 아무도 말을 잘 안 걸고요. 근데 저 표에서 모르겠다. 무응답인 사람이 홍준표보다 높아요. 무응답 28이고 홍준표가 26이니까 야, 참 누굴 지지하기 참 어려운 선택지지 저기는. 정말 축제로구나. 고문이야 고문. 맞아. 자, 다음에 가상 대결 중요하죠.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한 게 당선 가능성하고 가상 대결인데 이건 이제 본선 경쟁력이 있을 때 다 네. 논란 치우고 막상 어떤 후보가 올라갔을 때 이기느냐를 한번 보는 건데요. 이재명하고 윤석열 한번 붙여볼게요. 44대 33입니다. 네.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그 순서를 보시면은 더 벌어졌죠. 그렇죠. 43이었던 게 44로 올라갔고 34였던 게 33으로 내려갔잖아요. 네. 어쨌건 이재명은 윤석열하고 붙으면 무조건 이겨요. 네. 지금 이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낙연 윤석열을 한번 볼까요? 이낙연 윤석열은 이 여론조사에 39대 35 오차 범위 내에 있어요. 내죠. 이거를 세대별 지역별로 보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술 먹은 효과가 나네요. 순서를 어쩌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좀 전에 죄송해요. 보람 PD 이 세대별 지역별로 한번 볼게요. 이재명하고 윤석열 말이에요. 그 중요하거든. 아까 민주당이 분명히 10대 20대 지고 있었잖아요. 예. 이재명이 윤석열하고 붙으면 10대 20대에서 이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대 20대 30대 40대 야 40대는 62대 19네. 예. 엄청나죠. 50대에서도 52대 35예요. 60대에서도 거의 비등비등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윤석열을 압도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구도에서는. 아니 자. 손바닥에 왕자 쓰고 똥침 맞고 있는 사람을 정말 40대 이런 사람들은 50대 이런 사람들은 피나는 투쟁을 통해서 민주화를 갖다 쟁취한 사람들이에요. 역술인의 소나기에 나라를 갖다 맡기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아까 이낙연 후보는 어쨌든 그 부분. 이낙연과 윤석열이 붙으면 39대 35로 박빙이다. 그러면 경쟁력이 누가 더 높아요? 여기 이낙연 윤석열은 4% 차이, 이재명 윤석열은 11% 차이가 납니다.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이게 이상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상식적인 선택이 되는데 요즘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후보들이 각각에 있어요. 그렇게 길지 않은 대선 레이스 예비 후보 경선을 뛰면서 이렇게까지 바뀐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고 상황이 급박해지고 마감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자기 안에 못생긴 자기 모습들을 꺼내고 있죠. 캠프에서 대처하는 능력 보게 되면 만약에 이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자기 혼자 벽 보고 현실 외면하고 고집 부릴 사람하고 정보 듣고 압박까지만 그래도 느긋하게 제대로 대응할 사람이 티가 나는 순간입니다. 예.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의외로 윤석열보다 홍준표 경쟁력이 훨씬 높다는 걸 보여주는 양자 대결입니다. 이재명, 홍준표 이렇게 붙어요. 3%로. 네. 그러니까 점점 더 붙고 있어요. 추세가. 점점 붙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포인트고 문제는 이재명 40, 홍준표 37인데 이게 이낙연 홍준표로 붙으면 상당히 괴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다 져요. 이낙연 35, 홍준표 40.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이쪽 진영의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이쪽 진영에서는 이재명은 이깁니다. 그럼요. 윤석열은 압도적으로 이기고 홍준표는 오차범위 안에서 이기고. 예. 근데 저 이낙연으로 붙여놓으면 이낙연하고 윤석열은 거의 비등비등하고 홍준표하고는 져버린단 말이죠. 누구를 찍으시겠냐고요. 저는 조금 상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MBS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정확한. 그래도 우리 조사예요. 후보가 이낙연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하고 됐을 때 진다는 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 상상도 못했어요. 이낙연 후보가 보여준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 네거티브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중도에 그리고- 있는 친구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홍준표가 더 상식적이다. 그렇지. 몰아세우면 오히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하지만 여유가 있다면 묻는 말에 왜 그 정말 목에 뭐 하나 걸려 있는데 마셔도 물만 넘었는데 안 걸리는 것처럼 이낙연 대표의 대답을 보면 동문서답의 귀재 이런 얘기가 붙거든요. 네. 이게 예스야 노예를 잘 몰라요.
써놓은 걸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 이런 거에 대해서 젊은 층들은 더 답답해합니다. 정치 언어의 규제죠. 그게 아. 이제 그 비슷한 캐릭터가 하나 있었죠. 박근혜 때 황세모 씨라고요. 예. 애매하게 답하시는 거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그분 또 국무총리이셔가지고.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궐선거 때 음. 20, 30대 표심의 2반이 결국 민주당 참표로 갔다고. 그렇죠. 그때 민주당 대표와 선대위원장이 누구였나를 보시는 게 참 그럼 그렇죠. 맞아요. 예. 자, 알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10월 4일부터 6일 동안 3일 동안요. 전국에 있는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요. 응답률은 24.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론조사가 좀 신뢰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특히나 기업 관련한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그 리더십에 대한 여론조사들을 한번 쭉 보시면 신뢰할 만한 그런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고요. 지금 특히나 20, 30대의 젊은 층들이 제일 싫어하는 리더가 누군지 아십니까?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말한 다음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결정해서 일을 추진했는데 그 책임을 다 남한테 떠넘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안 좋은 리더라고 돼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왜 성남에서도 그러고 경기도에서 그 내가 공약률이 높은 거, 공약 이행률이 높은 거는 내가 유능해서가 아니다. 정말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 유능해서다. 그럼 이 공무원들이 유능하게 어떻게 하냐? 책임을 본인이 지는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해놓고 모든 책임을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책임을 내가 지면 된다. 맞습니다. 그럼 그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정말로 일을 잘 끝내려고만 한다는 거죠. 본인이 근데 책임지게 된다면은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책임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피해간다. 이런 얘기를 한 했거든요. 5, 6년 전에 장동건 씨가 나오는 드라마에서 장동건 씨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대표거든요. 대표인데 이제 부하가 막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걱정 마. 책임은 내가 져. 그러라고 나한테 월급 많이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우리는 무슨 책임질 게 있으면 성수형에게 책임을 지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합시다. 그럼 월급을 많이 주든가. 자, 기 좀 안 빨리게 좀 해줘요. 좀 긴장 좀 해줘. 왕창 또 알겠습니다. 써버린다.